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탄소 배출 등급 D를 3년 연속 받으면 그 배는 사실상 퇴출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선박의 49%가 15년 이상 노후선이에요. 사실 전 세계 절반 가까운 배가 교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교체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전 세계에 343개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곧 수주다. 이 공식이 왜 작동하는지 IMO 규제 로드맵과 대체 연료 시장 3파전을 통째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는 지용입니다. 지용님, 향후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중국의 추격, 인력 부족,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환경 규제예요. 근데 왜 환경 규제가 가장 근본적인 건가요? 조선 시장에서 환경 규제는 단순히 더 깨끗한 배를 만들어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선박의 설계부터 운항, 연료 공급망까지 해운과 조선산업 전체의 가치 사슬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게임 체인저예요. 그리고 이 게임 체인저가 곧 새로운 선박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서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규제가 곧 수주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규제 로드맵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IMO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 타임라인을 볼게요. 먼저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한 조치예요. 이 하나의 규제 때문에 선주들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 놓였어요. 저유황유를 쓰거나 기존 고유황유에 스크러버를 달거나 아니면 아예 LNG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선주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네, 처음에는 스크러버, 즉 대기 오염물질을 수증기로 걸러내는 설비의 설치가 붐이었어요. 하지만 스크러버에서 나오는 세정수의 해양 오염 문제로 일부 국가들이 연안에서 가동을 금지하면서 이건 과도기적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IMO 2020 정책은 미래에는 설비 몇 개로 해결이 안 되는 더 큰 파도가 온다는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더 큰 파도요? 네, 그 더 큰 파도가 바로 2023년 EEXI와 CII예요. 근데 이게 게임 체인저인 이유는 기존에 운항 중인 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3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다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배가 대상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운행 중인 400GT 이상 선박은 EEXI, 에너지 효율 지수를 충족해야 하고 5000GT 이상은 매년 CII, 탄소 집약도 지표에 따라 A부터 E까지 등급을 받아야 돼요. 아, 일종의 환경 성적표를 받는 거네요. 선주들이 엄청 부담스럽겠는데요? 네. 그리고 3년 연속 D등급이면 시정 계획 제출 의무, 2등급이면 즉시 시정 의무가 부과돼요.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배는 용선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선호도가 급락하고 금융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요. 거기다가 CII는 매년 허용 배출량 기준을 계속 낮추거든요. 그 말은 올해 C등급인 배가 내년에는 D등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 환경 대책이 없는 배는 경제적 수명을 다하기 전에 규제에 걸리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는 탄소세를 내며 노후선을 운영하는 것보다 고효율 친환경 신조선으로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왜 규제가 곧 수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경우 선주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속도 제한, 슬로우 스티밍. 배 속도를 줄이면 연료 소모가 줄어서 CII 등급이 올라가요. 하지만 운항 일수가 늘으니까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같은 양의 물건을 나르려면 배가 더 많이 필요해요. 이래저래 신규 수주는 불가피하죠. 둘째, 에너지 절감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프로펠러 효율 개선, 공기 윤활 시스템 같은 장치를 달아서 연비를 높이는 건데 효과에 한계가 있어요. CII 기준이 매년 강화되니까 몇 년 뒤면 다시 부족해지거든요. 셋째, 친환경 신조선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가장 비용이 크지만 유일하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답이에요. 결국 1번과 2번은 시간벌이일 뿐이고 근본적 해결은 3번밖에 없는 거군요.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CII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배는 용선 시장에서 선호도가 급락해요. 선주가 화물 주선사에게 배를 빌려줄 때 D등급이나 2등급 배는 기피 대상이 돼요. 금융기관도 저효율 선박에 대한 대출을 꺼리기 시작했고요. 이건 CII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IMO의 최종 목적지가 2050년 넷 제로입니다. 원래 50% 감축이었는데 넷 제로로 상향됐어요.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20%, 30% 지향, 2040년까지 최소 70%, 80% 감축이 목표입니다. 2028년부터는 탄소 가격 부과 메커니즘이 시행될 전망이에요. 탄소 배출 톤당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러면 화석 연료 선박의 운영 비용이 바로 올라가니까 친환경 신조선의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져요. 네, 정리하면 규제가 강해진다, 노후선이 규제에 걸린다, 교체가 불가피하다, 친환경 신조선 발주가 늘어난다, 조선소 수주가 증가한다 라는 거군요. 말 그대로 구조적인 수요 창출 메커니즘이네요. 자, 그러면 친환경 연료 이야기도 해볼까요? 선박용으로 쓰이는 친환경 연료는 어떤 것들이 경쟁하고 있나요? 그 전에 이 통계 수치부터 볼게요. 2025년 기준 대체 연료 가능 수주 전량이 1942척이에요. 이 중 어떤 연료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면 판도가 한눈에 보여요. 우선 LNG선부터 보면 압도적 1위입니다. 1259척으로 전체의 65%예요. 기존 벙커유 대비 황산화물 100% 제거, 질소산화물 85% 절감, 이산화탄소 20에서 25% 절감, 기술 성숙도가 가장 높고 벙커링, 연료 주입 인프라도 가장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럼 LNG선의 약점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연료는 없잖아요. 뭔가 장점을 갉아먹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메탄 슬립입니다. 메탄 슬립은 엔진에서 연소되지 않은 메탄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나가는 건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수십 배 높아요. LNG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치명적 약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엔진 제조사들이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 중이에요. 독일 MAN 고압 디젤 사이클 엔진 MEGI는 메탄 슬립이 매우 적고, 윈지디는 ICER 기술과 VCR 기술을 도입해서 메탄 슬립을 30% 감축했어요. 총 슬립률을 0.83%까지 낮췄어요. 두 번째 연료, 메탄올입니다. 수주 잔량은 385척입니다. 메탄올의 최대 장점은 상온 상압에서 액체라는 거예요. 취급과 보관이 쉽죠. LAG처럼 영하 163도로 냉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비가 간단해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나요? 2편에서 소개한 머스크라는 해운사가 선두예요. 2021년 세계 최초 메탄올 푸짐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이후 현재 25척 이상의 메탄올 선대를 구축했어요. CMA-CG도 뒤따르고 있고요. 메탄올의 과제는 그린 메탄올 공급이에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메탄올은 온실가스를 65에서 95%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이 기존 연료의 2, 3배예요. 공급량도 아직 부족하고요. 세 번째 연료, 암모니아입니다. 이게 왜 가장 유망하냐면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와요. 완전한 제로 탄소 연료예요.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에너지 밀도도 가지고 있고요. 리버풀 존 무어 대학의 연구에서도 2050년 심해양의 선박에 가장 타당한 연료로 평가됐어요. 하지만 물질 자체의 독성이 있어서 취급이 까다롭고 엔진이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예요. 상용화 초기 단계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6편에서 다뤘던 HD 현대 엔진이 세계 최초로 고압 직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했어요. 고압으로 암모니아를 분사해 연소시키는 고난도 기술인데 엔진 효율을 높이면서 온실가스를 최소화해요. 업계에서는 2026년을 암모니아 선박 운항의 원년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 운항 데이터가 확보되면 선주들의 발주가 본격화될 거예요. 아, 수소는요? 선박용 수소 엔진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수소도 제로 탄소 연료이지만 현재로서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저장 장치가 너무 커요. 같은 에너지를 내려면 암모니아보다 훨씬 큰 탱크가 필요해서 장거리 항해용으로는 아직 비현실적이에요. 다만 연안 운항이나 소형 선박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쓰는 크래킹 기술도 연구 중이에요. 아, 그러면 차이가 새 연료를 한번 비교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LNG는 조선사에게 지금 당장 수주와 매출이 나오는 캐시카우 연료입니다. 증권사 보고서에서 LNG 선 수주 비중이 나오면 그게 향후 2, 3년 실적의 핵심이에요. 반면 메탄올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주도하는 과도기적 연료예요. 머스크와 CMA-CGM의 발주 결정이 시장을 움직일 겁니다. 혹은 대규모로 그린 메탄올을 공급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메탄올 추진선 발주가 가속화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2030년 이후의 시장이 기대되는 미래 연료입니다. 아직은 기술 개발 혹은 상용화 초기 단계이지만 상용화가 완성되면 가장 큰 시장이 열릴 걸로 예상돼요. 증권사 보고사에서 암모니아 레디 선박 발주가 늘고 있다는 건 선주들이 미래의 암모니아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LNG는 지금의 1269척, 메탄올은 과도기의 385척, 암모니아는 미래의 제로 탄소, 그리고 각 연료별로 보고서에서 봐야 할 포인트가 다르다. 근데 이 세 가지 연료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요? 사실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은 세 연료 모두에서 건조 실적과 엔진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우선 LNG 추진선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시장 지배자입니다. 3편에서 다룬 BOR 0.07%의 화물창 기술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메탄올 추진선에서는 HD 현대미포가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피더선을 머스크에 인도했어요. HD 현대와 삼성중공업도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메탄올 기술을 입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선에서는 HD 현대 엔진이 세계 최초 고압 직분사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 성공했어요. 고압으로 암모니아를 분사해 연소시키는 고난도 기술인데 연료 효율을 높이면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차세대 엔진이에요. 7편에서 다룬 기술 해자의 실체가 바로 이거군요. 현재의 LNG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의 메탄올 암모니아 기술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수주 잔고의 47%가 친환경 선박이에요. 2025년에 발주된 선박 중 37%가 대체 연료 선박이었고요. 이 비중은 앞으로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강해지니까요. 친환경 기술을 가진 조선소와 못 가진 조선소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건 한국 조선소들에게는 좋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7편에서 한중 기술 격차가 2, 3년이라고 했는데 그 격차의 핵심이 바로 이 친환경 기술에 있어요. 중국도 LNG 추진선은 만들어요. QC맥스 수조도 했고요. 하지만 메탄 슬립을 줄이는 엔진 기술, 암모니아 엔진 독자 개발, 이중 연료 시스템의 완성도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어요. 6편에서 다뤘던 한화 엔진의 신규 수주 중 DF 엔진 비중이 85%라는 숫자가 이걸 증명해요. 친환경 엔진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그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규제가 곧 수주이고 친환경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면 규제가 강해질수록 한국에 유리한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규제가 곧 수주이고 친환경 기술이 곧 경쟁력이다. 이게 8편 1부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조선업의 미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8편 1부 핵심만 추릴게요. 시청자분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IMO 규제 타임라인. 2020년 황산화물 3.5%에서 0.5%. 2023년 EEXI, CII 기존 선박에도 적용, 매년 강화. 2028년 탄소 가격 톤당 100에서 380달러. 2050년 넷제로. 다음으로 규제가 곧 수주인 메커니즘. 규제 강화, 노후선 규제 위반, 교체 불가피, 친환경 신조선 발주 증가. 마지막으로 대체 연료 3+. LNG 1259척, 현재 주류 메탄 슬립 과제. 메탄올 385척, 전환기 그린 메탄올 공급 과제. 암모니아 제로 탄소, 상용화 진행 중. 그리고 한국은 세 연료 모두에서 선도적 조선사이다. LNG 시장 지배, 세계 최초 메탄올 피더선, 세계 최초 암모니아 엔진, 수주 잔고의 47%가 친환경이다. 네, 깔끔한 정리네요. 다음 시간 8편 2부에서는 방산, 자유운항, 해상풍력이라는 조선업의 또 다른 성장 엔진들을 살펴봅니다. 친환경이 수요를 만든다면 방산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엽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함정 건조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하나오션이 7조 원을 투자하고 HD 현대가 미 해군과 손잡았습니다. 연간 20조 원 시장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 마스와 자유운항, 해상풍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인더스트리 매핑 시리즈 8편의 1부였습니다. 2부에서 다시 봬요. 안녕!